우리는 평생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그 자산을 어디에 두어야 미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한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 평범한 대한민국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는 남들이 모두 선망하는 길을 과감히 벗어던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1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돈 전부를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선택을 통해 한국 사회가 마주한 현실과 새로운 시대의 부의 공식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보글의 사상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존 보글은 평생에 걸쳐 개인 투자자들에게 한 가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으려 애쓰지 말고 건초더미 전체를 사라. 이는 소수의 성공할 기업을 예측하려 애쓰기보다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S&P 500과 같이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 전체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존 보글은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정해진 항로를 꿋꿋이 지켜라. 시장이 급락하여 공포가 만연할 때도 단기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믿음을 지키라는 이 철학은 그의 투자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장의 20%, 심지어 50% 폭락까지도 마음속으로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련이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이것이 바로 전 재산을 투자할 수 있었던 용기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단호한 결심으로 이끌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의 개인적인 삶의 형태에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를 갖지 않는 이른바 딩크족 부부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교육을 위해 좋은 학군을 찾아다니거나 한 곳에 반드시 정착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집 마련이 주는 안정감보다는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그리고 수도권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성공 공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와 아내 모두 지방광역시 출신으로 삶의 터전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지방 소멸 현상을 새로운 기회로 바라봤습니다.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저렴한 지방의 거점 도시에 자리를 잡고 생활비를 아끼는 한편 1년 중 몇 달은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젊은 날 꿈꿨던 경험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겠다는 구체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현실적인 기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대기업 연구원, 아내는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로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기업 직장인으로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40대 중반까지만 일하더라도 충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을 때 그는 더 이상 회사에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한국 자산이 아닌 미국 시장의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여기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던 1980년대와 90년대 원달러 환율은 800원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자금은 위기 상황에서 원화와 같은 신흥국 통화를 떠나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미국 달러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원화의 실질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인구 구조의 위기입니다. 25 전쟁 이후 풍부한 젊은 노동력은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부양해야 할 노년층은 적고 일할 사람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불과 수십 년 후인 2070년이 되면 상황은 180도 뒤바뀝니다. 생산 가능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극단적인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합니다. 일할 사람은 부족해지고 사회 전체의 활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한국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의 가장 아픈 현실, 하우스푸어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많은 부모님 세대는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노후 자산입니다. 최근 한 신문기사는 이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한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집값은 10년 사이 2배로 올랐지만 그들의 소득은 국민연금 2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갚고 나면 한 달 생활비는 7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집은 부유하지만 현실은 가난한 하우스푸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줄여서 이사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각종 세금과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입니다. 지금의 노년층이 은퇴 후 생활비를 위해 집을 팔려고 내놓을 때 과연 그 집을 사줄 젊은 세대가 충분히 있을까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미래에 지금과 같은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왜 매력적인 대안이었을까요?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자 세계 경제의 중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기업들이 가진 역동성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수만 명을 해고했다는 뉴스는 노동자에게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이는 기업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며 끊임없이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효율을 덜어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서는 유연한 구조 덕분에 미국에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계속해서 탄생합니다. 이는 S&P 500 지수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이끄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또한 미국의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의 힘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 기업들인 삼성, 현대, SK, LG는 생존을 위해 앞다투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수출해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며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는 개인의 자산을 한국이라는 배에만 싣고 있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투자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자 기성세대가 걸어온 성공의 방정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산의 가치를 어디에 저장하고 어떻게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는 오늘도 존 보글의 가르침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항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는 말을 되새기며 과도한 욕심을 경계하고 자신만의 행복의 기준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익숙한 길의 의문을 던지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0년, 20년 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지탱해